1905년 4월 16일 여기 이 세계에서는 시간이란 이따금씩 조그만 흙더미에 부딪히고 바람에 쓸려가며 흐르는 물과 같다. 가끔씩 대규모의 변동이 일어나면 시간이라는 커다란 강에서 하나의 물줄기가 흐름에서 벗어나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 합치게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곁줄기에 있던 새들과 흙과 사람들은 갑자기 과거로 거슬러 올라와 있음을 깨닫게 된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온 사람들을 알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들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어두운 빛깔의 옷을 입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려 하며 풀잎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려고 발끝으로 살금살금 걸어다닌다. 과거를 조금이라도 바꿔놓으면 미래가 엄청나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바로 지금 그 같은 사람이 크람거리 19번지의 아케이드 기둥 뒤 그늘에 웅크리고 앉아있다고 하자. 미래에서 온 나그네가 자리를 잡고 있기에는 좀 이상한 곳이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 있다고 하자. 행인들은 지나가긴 하지만 행인들은 지나가면서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가던 길을 계속한다. 나그네는 한쪽 귀퉁이에 웅크리고 앉아있다가 재빠르게 길을 가로질러 22번지에 있는 어둑한 곳에 웅크리고 앉는다. 나그네는 혹시라도 발끝에 흙먼지가 일어날까 잔뜩 조바심한다. 오늘 1905년 4월 16일 오후 바로 이 순간에 피터 클라우젠이 스피달 거리에 있는 약국에 가고 있기 때문이다. 클라우젠은 제법 멋을 부리는 사람이라서 옷에 먼지가 앉는 것을 싫어한다. 흙먼지에 옷이 더러워지면 그는 걸음을 멈추고 바삐 할 일이 있든지 말든지 개의치 않고 꼼꼼하게 먼지를 털어낼 것이다. 클라우젠이 상당히 늦어지면 벌써 몇 주째 다리가 아프다는 아내에게 연고를 사다 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클라우젠의 아내는 홧김에 제네바 호수로 여행을 가지 않겠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1905년 6월 23일에 제네바 호수로 여행을 떠나지 않으면 아내는 동쪽 호숫가 뚝을 따라 걸어오는 카타리나 데피나이라는 아가씨를 만나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데피나이를 아들 리카르트에게 소개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리카르트와 카타리나는 1908년 12월 17일에 결혼하지 않을 것이고 1912년 7월 8일에 프리드리히를 낳지 않을 것이다. 프리드리히 클라우젠은 1938년 8월 22일에 한스 클라우젠이라는 아들을 얻지 못할 것이고, 한스 클라우젠이 없으면 1979년 유럽 동맹은 절대로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미래로부터 어느 날 갑자기 이 시간 이곳으로 떠밀려 들어와 크람거리 22번지의 어둑한 곳에 앉아 남의 눈에 띄지 않으려 하는 이 나그네는 클라우젠 이야기뿐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수천 가지 다른 이야기를 알고 있다. 그 이야기들은 아이들의 출생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의 못놀림, 특정한 시간에 들리는 새들의 노랫소리, 의자가 놓인 정확한 위치, 바람의 방향 같은 것에 관한 것이다. 나그네는 어둑한 곳에 웅크리고 앉은 채 사람들이 쳐다보아도 마주보지 않는다. 그는 웅크리고 앉은 채 시간의 물줄기가 그를 원래대로 미래로 되돌려 보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미래에서 온 나그네가 말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흐느끼는 듯한 소리를 낸다. 고통스러운 신음을 나직이 낸다. 몹시 괴로운 것이다. 무엇이든 조금이라도 바꿔놓으면 미래가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그는 벌어지는 일에 끼어들지도 바꾸지도 못하고 지켜보아야만 하는 처지이다. 그는 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럽다. 그들은 미래에 어찌되든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든 신경 쓰지 않고 행동해도 되니까. 그렇지만 그는 그럴 수 없다. 그는 불활성 기체이다. 유령이며 영혼도 없는 헛개비이다. 그는 개성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시간이 보낸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가엾은 사람들은 어느 마을에건 어느 도시에서건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처마 밑에, 지하실에, 다리 밑에, 인적 없는 들판에 숨어 있다. 앞으로 벌어질 사건에 대해 결혼, 출생, 금전, 발명, 이득에 대해 이들에게 캐묻는 사람은 없다. 사람들은 오히려 이들을 상관하지 않고 불쌍하게 생각한다.